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에서 만나는 피박 퀴즈 그리고 공화국 논평의 한 주 방송분을 모아서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광고 듣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방송을 요일별로 묶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무와 환을 만나겠습니다. 무,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진정한 지도자 무 인사드립니다. 무, 더위 먹었나? 지나가던 개가 웃을 멘트를 하다니. 허나 지나가는 개도 웃지 않더라. 친박이 워낙 나라꼴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아서 웃기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 개들이. 닥치라고. 누구보다도 민생을 어루만지시고 국민 곁에 다가가려고 애쓰시는 청와대 누님에 대해서 언제까지 딴지를 걸 거야? 야, 환아, 넌 언제 그 버스에서 내릴래? 너 지금 우병우하고 시합하냐? 누가 이 정권의 단물을 마지막까지 빨아먹을지. 그나저나 국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진정한 지도자라고 자처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야, 내가 어제 어딜 갔니? 팽목항 가셨더라고요. 세월호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보듬는 모습, 그 모습 못 봤냐? 내 배꼽을 허리띠로 가리면서까지 바짝 바지를 올려가지고 그분들을 만났다고. 분향도 하고 아직도 찾지 못한 9분을 기다리면서 팽목항에 머물고 계신 가족을 뵈니까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라면을 함께 먹고 팽목항을 걸으면서 2시간 넘게 그분들과 가슴 아픈 얘기를 나눴다 아이가. 무는 떡볶이, 김밥, 라면 이런 거 먹으면 꼭 공치사더라. 아니 사람 먹는 음식을 먹은 건데 왜 공치사야? 닥쳐 이 새끼야. 넌 평소에 이런 거 먹냐? 아니 그걸 불결해서 어떻게 먹어? 선거 때 시장에 갔을 때 누가 입에다 넣어주려고 하면 그때야 웃는 척하면서 억지로 먹었지. 새끼야, 나도 그 총선 때 먹고 어제 처음 먹은 라면이었다고. 좋아. 그 라면은 무슨 라면이었어? 그 라면은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세월호를 인양할 것도 없이 바로 선내수색 가능하지 않겠어? 그 세월호 가족이 무가 탄 차 앞에서 무릎 꿇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때 세월호 가족이 요구했던 그 특별법 받아주었다면 어제 팽목항 추모가 훨씬 더 빛나지 않았을까요? 진정성도 있었을 것이고요. 야, 이 새끼야, 그 청와대 누나가 반대하는데 이 새끼야,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청와대 누나가 반대하면 나라고 별 수 있겠어? 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 새끼야? 닥치라고. 당신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으면 진작에 정권이 끝났다고. 정권이 끝났다고요? 아니 뭘 감췄길래 정권이 끝난다는 겁니까? 정권이 아니고 증권이 끝났다고. 증권이. 세월호 진상이 드러나면 주가가 폭락한다는 얘기였어.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쯤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정리해야지. 안 그래? 하여간 무에 난데없는 세월호 행보는 사자성어가 아니라 오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빙탄불 상병이라고. 빙탄불 상병? 아니, 빙탄불 상병 그 뜻 몰라? 대권 주자가. 빙탄불 상병? 그 빙탄불 그 친구가 언제 그 상병 진급했지?
엊그제만 해도 그 2등병이었는데. 이 무식하기는. 에? 얼음빙, 숯불탄. 얼음과 숯불은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함께 있지 못한다. 이럴 뜻이지. 모르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를 줘야 쓸 거 아니야, 이 새끼야. 하여간 우리 환희는 쓸데없는 거엔 똑똑해요. 감당 못할 경제부총리 그런 거 하지 말고 국립국어원장이나 하지 그랬어. 왜 그 감당하지도 못할 경제부총리를 해서 나라를 다 말아먹니? 닥치라고. 뭘 말아먹어? 지금 잘 되는 유일한 산업이 부동산이라고 하더라. 나머지는 다 팔이 날리고 있고. 사람들이 왜 집을 사겠니? 마음껏 빚내라고 은행 금고 열어주니까 너도 나도 빚내서 집 산 거 아니야. 저러다가 거품 꺼지면 이건 옛 속담에 그 5, 6월 장마에 국정원의 원순이 인연 죽이기 비밀이 드러난 듯하다. 이 속담이 현실이 된다고. 뭐라고? 국정원의 박원순 인연 죽이기 비밀이라니. 그딴 게 어딨어? 이거 내가 실수를 했네. 5, 6월 장마에 우병우 권력이 무너지듯 하다. 아니, 우병우가 왜 나와? 이거 내가 착각했어. 5, 6월 장마에 청와대 누나 영남 지지율 30% 무너지듯 하다. 아이고, 카카가 여긴 어쩐 일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박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울산에서 날 못 알아보던 년놈들이 있던데. 카카, 제가 어찌 카카를 몰라보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고개를 숙여요? 내 얼굴을 봐요. 또 때리시려고요? 때리긴요. 이젠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죠. 소통도 해야 하고요. 자, 얼굴 내밀어요. 그래요. 그리고 웃는 거예요. 정말 웃어도 됩니까? 웃겠습니다. 허허허허. 이빨에 낀 그게 뭐지요? 이거요? 고추로 만든. 이 이빨에 낀 게 고추로 만든 가루군요. 고춧가루. 정말 귀한 가루지요. 그럼요. 그 고춧가루는 필로폰 가루보다는 싸지만. 아이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지? 카카,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울산에 다녀오신. 그럼요. 울산에 가서 울산 바위도 보고 왔어요. 그 울산 바위를 보면서 나도 바위처럼 살아야겠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해도. 카카, 죄송한데 울산 바위는 울산에 있는 게 아니라 설악산에 있는데. 다 나가. 이 씨발 새끼야. 울산에 있는 바위면 울산 바위지. 이 씨발 새끼야. 죽어 이 새끼야. 카카, 죄송합니다. 죽어 이 씹새끼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 한남충 개새끼. 그만 좀 때리세요. 다 들어와. 이 씨발 새끼. 너 이 씹새끼야. 이제 총선도 끝났겠다. 서서히 꿈틀거리는 모양인데, 응? 그냥 회쳐먹는 수가 있다, 응? 까불지 말고 조용히 있어, 이 새끼야, 응? 난 독재자 박정희 아빠의 미러링이야, 응? 미러링 딸이라고 들어봤어, 이 새끼야? 너 나 우습게 보면 죽는 수가 있다. 네, 카카, 이제 문제 내시죠. 모처럼 나오셨는데. 문제 내겠습니다. 씹새끼.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제2롯데월드지요. 씨발 새끼. 아니, 왜 그러세요, 카카? 주먹 찌를 이유도 없이. 아니, 이 새끼가 롯데한테 50억 받아 처먹었다고 하잖아. 카카. 그거는 제가. 그 환희 먹은 거였어? 응? 잘했네. 근데 왜 50억만 받았어? 응? 너도 안빈낙도 코드구나. 그래, 훌륭해. 청렴해. 자, 그 롯데월드는 123층 555m지만은 세계 6입니다. 2019년에 완공될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타워는 높이가 1000m가 넘고
층수로는 167층이라고 합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는 어디일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좋아하는 과자가 뭐야? 네, 저요. 아니, 그건 왜... 이번에 내가 울산시장 가보니까 아주 특이하게 생긴 과자가 있더만. 소라넷 과자라고. 네? 소라넷. 혹시 소라 과자 아닙니까? 이 카카 소라 과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씨발 새끼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야, 소라 과자나 처먹어. 까불고 다니지 말고. 나 간다. 갔냐? 아이, 씨발, 진짜. 지난번 누나 왔을 때 만약 때릴 경우에는 고소한다고 했잖아. 고소해. 고소한다고 되겠냐? 미스박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날 잡으러 올 텐데, 음주 운전하고 와서 날 잡으러 올 거 아니야, 경찰청장이. 자자, 문제 나왔고요. 자, 정답 모르시겠습니까? 예, 그럼 정답. 네, 정답은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는 당연히 메카지, 메카. 틀렸습니다. 메카가 사실 수도보다도 더 유명한 이슬람교의 성지이긴 합니다만은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맨날 누나 비위나 맞추니까 초등학교에서나 알 법한 지식도 모르잖아, 이 새끼야. 닥치라고. 당신이나 잘해. 정답 가자. 정답은 알자지라. 네, 알자지라 아닙니다. 알자지라는 그 방송국 이름이지요. 알자지라 아니야? 그렇습니다. 알자지라는 아닙니다. 알자지라가 아니면은, 아니 불자를 넣으면 되겠구만. 네? 정답은 알자지라가 아니라, 아니 불자를 앞에 넣어서 불알자지라. 아니, 무슨 소리를 하세요? 옆에 아름다운 여성 작가가 오셨는데. 하여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는 어디일까? 네. 이거 맞히시면은 책을 드립니다. 두 분의 정답자가 받으실 책의 저자.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메디치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김글리 선생 오늘 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또다시 반갑습니다. 예. 5분 얘기하는데 이렇게 날마다 오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행지 중에서 기억나는 곳, 에피소드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쿠바. 쿠바가, 예. 좋은 면, 나쁜 면, 모든 면에서 저희랑 굉장히 반대예요.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이 가시면, 예.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쿠바 남성들이 작업의 기술이 상당합니다. 한국에서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예. 그런 찬사와 칭찬을 일단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실 춤추고 이런 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술을 먹어야 춤을 추지. 예. 근데 쿠바 가면 일단 일상이 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신 분들, 예술을 좋아하신 분들은 너무 좋아요. 너무 예술적인 나라라서. 예. 그래서 쿠바에 가시면 모든 면에서 굉장히 뭔가를 깨고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기라도 예. 일주일이라도. 자, 다음 그레이드로 올라가서 난이도가 있지만 다음에 갈 만한 곳. 쿠바 다음이요? 그렇죠. 저는 그렇다면 남미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어느 나라? 사실 남미는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하고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국가마다 좀 자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선택하실 수 있는데, 예.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경우도 괜찮고, 예. 멕시코 괜찮겠네요. 멕시코. 네. 멕시코가 다양성이 굉장하거든요. 예. 거기 가시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도 한번 느껴보실 수 있고. 위험을 경험해봐야 사람이 되지요, 사실. 네, 편의점에 총 들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 무장 경찰이 계시고요. 예. 근데 그 지역마다 너무 특색이 달라요. 예. 그 인종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경상도, 전라도 사시는 분들이 생김새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멕시코가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고. 네. 그거 좋네. 네, 그러면서 미국 아래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제국주의의 그런 것도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그렇죠. 있고. 나프타의 여파로 굉장히 힘들어요. 멕시코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저는 그 어려움은 거의 미국의 뒤치다거리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질감을 많이 느끼겠네요. 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글리 작가님이 쓰신 메디치 미디어에서 나온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김글리 작가님의 작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마지막 우리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딱 한마디 하라고 하면 그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예. 충동질을 하고 싶다. 네 뜻대로 하세요. 네 뜻대로. 네. 좀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그분은 좀 자제하시고. 그분은 굉장히 자제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예. 세상에 10년 동안 줄기차게 길을 찾아 전 세계를 쏘다니셨던 김글리 작가의 인생 유전 그리고 학습기, 좌충우돌 학습기, 이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네, 김글리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 정답자 소개하겠습니다. 아르제니코님 정답 어른. 네, 어른손이 정답이었죠. 어른손을 잡고 걸었던 어린이 때가 이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30대입니다. 아이 손에도 어른 손에도 들리어서 맛있는 간식으로 사랑받은 새우 과자가 점점 가격 인상을 거듭하니까 서운함이 가득합니다. 저도 김용민 씨처럼 배가 좀 나왔습니다마는 과자를 끊지 못하고 새우 과자, 매운 새우 과자를 참 즐겨 먹는데요. 이제부터는 건강도 생각할 겸 농심에 대한 항의도 할 겸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벳루저님, 정답 어른손 맞히셨습니다. 당첨과는 별개로 지금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한 글자 써봅니다. 지금 모두들 아시다시피 여권과 재계 쪽에서 각종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고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야권 여론이 분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다름 아닌 메갈리안과 정의당 문제 때문인데요. 제가 솔직히 이 사건에 대해서 내막을 잘 모릅니다마는 이 일로 인해서 커뮤니티 등에서 다른 중요 이슈들이 묻힐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어느 때보다도 성주 군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여권과 재계의 비리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때에 상대적으로 다소 마이너한 메갈리안 문제 때문에 때를 놓치고 여권에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안겨준다면 정말 큰 비극이요 손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드 문제는 지금 성주 군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결국 흐지부지 돼서 각계격파를 당할 것이고 여권과 재계의 비리를 파헤칠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그들은 이 비리를 어영부영 덮어버리고 전화위복 삼아서 다시 각종 프레임으로 반격을 가해올 것입니다. 부디 김용민 브리핑이나 기타 팟캐스트에서는 메갈리안 문제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위기를 불러올지도 모를 큰 이슈들을 계속해서 집중 조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네,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공화국 논평. 고춧가루를 생전 처음 보시며 지적 호기심을 드높이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휴가 분위기 산통을 다 깬 위안부 재단 설립 반대 여대생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여대생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반국가 반정부 지랄 발광을 떨고 있는 데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황교안은 이들 여대생의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외부 세력 또는 전문 시위군이라는 글자를 빨간색으로 새겨 넣어서 전국 어느 곳에 취업을 하건 이사하건 간에 영구히 외부 세력 전문 시위군으로 낙인 박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취업길 혼사길에 바리케이트를 쳐야 할 것이다. 이 요망한 여대생년들은 박동지가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주장하는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도 걸어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덤으로 경기도 어려운데 학위장사로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박근혜 동지의 깊은 뜻을 묵살하면서 엿새째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화여대생들에 대해서 강력한 타격을 가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은 이들이 다만세라는 소녀시대 노래를 불렀다는 점에 유의하고 소녀시대의 이적성 여부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소녀시대는 아이돌과 댄스 뮤직을 빙자해서 그간 정권을 조롱하는 노래를 불러온 의혹이 주홍 같다. 이를테면 지난 정부에서 이명박을 빗대서 쥐 베이비 베이비라는 가사로 쥐새끼를 부각시켰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다만세라는 노래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이라는 메시지로서 정권 전복을 암시한 점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위안부재단 설립방해 여대생과 이대생 등은 박근혜 동지에게 찾아가서 큰 절을 올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박동지를 엄마로 부르겠다. 다시는 엄마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겠다면서 혈서로 서약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대갈박에 매갈이라는 주홍글씨를 박는 등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할 것이다.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미국 장사라.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아니모.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제는 팽목항, 어제는 소록도,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묘역으로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국민 모두의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는 무 인사드립니다. 부상하고 있는 무라고 했나? 부상하는 게 아니라 부상당한 것은 아니고, 이 위선자야, 정치쇼 그만해.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몰매 맞아서 부상당한 거 아니냐고. 닥쳐 이 새끼야. 위선자라니. 내가 너냐? 빚내서 집 사도록 규제를 다 풀어놓고는 나중에는 문제될 것 같으니까 나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어요. 이러면서 발뺌한 새끼가 누구야? 내가 막말은 좀 했어도 야, 너처럼 사기친 적이 있냐? 사기친 적이 없다. 아무나 볼 수 없는 NLL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입수해서 한자 틀림없이 읽어놓고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 같으니까 찌라시 읽은 거예요. 이러면서 발뺌하고 어떻게 거짓말을 수습해도 그렇게 옹졸하게 수습하니? 당신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사자성어로 해군지마라고 하지. 해군지마? 아니 몰라. 해군지마. 그 말 몰라? 아니 대선 주자가 그것도 몰라? 해군지마. 해군 입대하지마. 이런 뜻의 사자성어잖아. 해군에 왜 입대하지 말라는 걸까?
얼차려가 심해서인가? 아니면 말 안 듣는 군인을 바다에 던져버렸나? 닥치라고. 무리를 해치는 말이란 뜻이지.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인물 또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인물을 비유할 때 쓰는 말, 해군지마. 이 새끼, 그래, 내가 그런 놈이라고 치자. 근데 나보다 더 심한 분이 있잖니? 나는 그 지하철에서 듣던 멘트가 청와대 회의에서도 나올 줄은 몰랐지. 지하철에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의고, 이러면서 한 푼 달라고 하는 친구들 말이야. 근데 청와대 회의에서도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니야? 뭐, 어제 그렇게 흠씬 얻어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 난 좋지. 이 정신 나간 정권이라면 너같이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처럼 다 나빠는 희생자에게 보다 더 정치적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생 끝에 불락이 나온다. 고생하면 불락전골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 아니, 불락이 왜 나와? 아이고. 내가 그 열대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고생 끝에 원순이 인연 머리채를 잡아당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 아니, 그런 말이 어딨어? 그건 테러지. 박원순 시장의 다른 부위도 아니고 머리채를 잡다니. 당신이 그 심정 돼봤어? 마지막 입새의 심정을 아냐고. 아이고. 내가 착각했어. 고생 끝에 29,999원짜리 식사 대접 받는다. 이런 말 있지? 닥치라고. 그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아이고. 이게 진짜야. 고생 끝에 영남권 지지율 20%대 달성하다. 원래는 90%였는데. 뭐 아무래도 애국심이 많이 쇠한 것 같아. 국뽕을 좀 맞아야겠어. 닥쳐 이 새끼야. 뽕이 왜 나오냐 이 새끼야. 아이 새끼들, 그 또 뽕 얘기야 이 새끼들. 그만 좀 하라고. 나는 휴가 중인데 이거 시끄러워서 쉴 수가 없다고 봐요. 모처럼 이님 나오셨어요. 야, 똥보야, 너 일부러 나를 안 부르는 거냐? 아이, 그럴 리가요. 건님이 그동안 대신 나오셨죠? 화제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또 휴가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번 주는 이님이 휴가 중이시네요. 자, 근데요, 휴가 중이신데도 물밑에서 당대표 만드는 일에 적극적이신 것 같더만요. 우리 이님이요. 추워도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열심히 당대표 만들어주고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왜 자기 당대표 신경 쓰느냐. 절대로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보니까. 왜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문재인 전 대표를. 근데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반대하셨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다시 대권주자 여론조사 1위에 올라섰더만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 새끼야, 여론조사 뽕 맞고 계속 해롱해롱해. 새끼야, 며칠이 나갈 거 같니? 영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뽕 얘기 좀 그만하세요. 상처받습니다. 너 이 새끼야, 팽목항 가서 라면 더 처먹어, 이 새끼야. 겨우 하루만 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유족하고 사진 한 방 찍는 걸로 광팔면은 새끼야, 거기서 무슨 진심이 느껴지니? 영감님 말씀이 맞아요. 소록도는 또 왜 갑니까? 어울리지 않게. 화나, 너도 말이야, 니네 누나한테 전해라. 어디 싸돌아다니지 말라고. 가는 곳마다 무식이 통통 튀는데, 야, 보는 내가 다 민망하더라. 나 봐라. 침묵이 그만이니. 사드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세월호 특조위가 저렇게 아작이나는데도 침묵하고,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매는데도 침묵하고, 보라고, 침묵은 금이라고 봐요. 잘하십니다. 그래, 욕먹지 않으려고 침묵하는 정당에다가 누가 무슨 희망을 걸어서 투표하겠습니까? 그게 자랑입니까? 아이, 똥보 새끼, 이 씨발 새끼, 너 이 새끼 별명 있더라. 씹치라고, 씹치. 메갈리아 들어가니까 널 갖고 씹치라고 하더라고. 이 씹치. 아니, 씹돼지. 하이, 새끼. 씹돼지. 이거 좋네. 이거 입에 착착 붙네. 아니, 퀴즈하고 상관없는데 그렇게 외모 갖고 혐오를 계속 조장하시겠습니까? 맷퇴지니 씹돼지니 그런 거 다 안 됩니다.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되고요.
또 그런 식으로 증오와 반목을 부추기면 그 정치인이 해야 할 행동은 아니죠. 이 똥보 새끼가 어디서 훈계지냐 이 새끼야. 야 똥보, 네 고추 간수나 잘해 이 새끼야. 언놈의 그 밤에 와가지고 네 고추를 떼어갔을 적에는 어떻게 하려고 해? 그 네 고추 떼어다가 그걸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 시장에 내다 팔면은 그 큰일이잖아. 그 시장에 누군가 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고추로 만든 가루 이거 정말 귀하네요. 이러면서 사가면 어떡하냐고. 그만하세요 이젠 좀. 이 새끼 할 말이 없으니까. 자, 오늘 퀴즈 문제 내도록 할게요. 곧 있으면은 올림픽인데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에는 명물이 있죠. 명소.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상. 39.6m에 무게는 700톤인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상. 이거는 무슨 재질로 만들었을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빨랐습니다. 정답이 뭐죠? 이 돌덩어리. 틀렸습니다. 저렇게 큰 돌덩어리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산 꼭대기에 세우겠습니까? 게다가 1930년대에 만들었는데요. 이 무식한 새끼. 돌대가리가 생각하는 게 돌덩어리밖에 없지. 사회자, 바로 정답 가자. 정답은 고추로 만든 귀한 예수님 동상. 고추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에이 진짜.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상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글리 씨가 쓴, 그리고 메디치가 만든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네, 김글리 씨가 쓴 책입니다. 김귀자 씨죠, 본명이. 이 책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의 한 부분 소개해드릴까요? 우주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이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를 뒤집으면 내가 대가를 치르기만 하면 무엇이든 내 것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내가 대가를 치르기만 한다면 우주는 그에 합당한 결과를 들려준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는 최고의 투자 전문가다. 대가를 치른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보상을 해주니까. 네, 145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정답자 2분 골랐습니다. 제로스님 정답 리야드 맞히셨습니다. 네, 어제 방송이었죠. 이완배 기자가 독산 사동을 언급했는데 독산 사동에 대한 언급이 나와서 반가워 글을 올려봅니다. 2살에 서울로 이사와서 정착한 곳이 당시 영등포구였다가 구로구로 분구돼서 지금은 금천구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중 대부분을 독산 사동에서 지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지냈던 곳이었거든요. 몇 달 전에 구직란에서 독산 사동 동장 초빙 소식에 신기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던 독산 초등학교였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당시에는 장동건 선배가 다니고 있었지요. 제가 입학할 당시도 한 학년에 23반까지 있었고요. 구로공단을 연상하다가 언젠가부터 땅값이 서울에서 가장 싸다고 언급되던 동네가 긍정적으로 소개되다니 정말 반가워서 답변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로스님, 아주 좋은 동네에서 사셨네요. 예. 다음 정답자입니다. 남북경제협력님. 네, 정답 리야드 맞히셨어요. 리야드에서 근무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온도가 여름이면 40도가 넘었는데 우리나라 지금보다는 덜 더웠던 기억도 납니다. 습도가 없다 보니까 햇볕만 피하면 그리 덥지 않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30년이 다 된 오래전 이야기가 됐네요. 곧 말복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듯 이제 사드, 세월호 문제도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리라 생각해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예, 피바 퀴즈 마치겠습니다.
논평.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삼천리 강토의 통일 대박의 서광을 밝게 비치신 그 족적에 오물을 끼얹어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더욱 밝아놓고 있는 북괴 김정은 집단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북괴 괴뢰 역적들이 박근혜 동지를 민족의 재앙거리라느니 역사의 오물이라느니 하는 저급한 표현을 동원해서 박동지 실명을 80여 차례나 비방모략한 것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북괴의 소위 노동당의 대남부성인 통일전선부 산하의 조국통일연구원이라는 승냥이 패당 무리들은 박근혜 동지에 대해서 전대미문의 반인민적 악정과 반민족적 망동을 일삼아온 박근혜가 만고 죄악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언을 싸지르고 말았다. 게다가 세상에 둘도 없는 악녀 중의 악녀인 박근혜를 지옥의 불가마 속에 쳐넣을 것이라는 망발을 입에 담는 등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를 서슴지 않았다. 또한 최근 박근혜 패당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남조선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주변 나라들의 강력한 반발로 최대의 궁지에 몰려있다며 허위사실로 비방모략하고 있다. 게다가 몇 달 전에는 위대한 지도자 박근혜 동지에 대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년이라는 욕설을 동원하여 아이도 낳아보지 못해서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귀중한 모성에도 그것이 구현된 제민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까지도 메말라버린 박근혜 년이라고 하는 등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발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다. 북괴 김정은은 이제라도 엄마뻘인 박근혜 동지에게 찾아와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리고서는 저는 쓰레기였다며 박동지를 비방모략한 놈들을 아오지 탄광에 보낼 것이라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내려달라고 미국에 호소할 계획이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을 들렀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민주화운동으로 정치를 시작한 무 인사드립니다. 그래? 거기서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불렀겠군. 이참에 아예 더민주에 입당하는 건 어때? 당신 김종인 대표보다도 더 진보적인 걸로 나왔잖아. 닥쳐 이 새끼야. 내 정치적 아버지인 김영삼 대통령이 만드신 당을 내가 왜 떠나니? 당 말아먹은 너희 친박이나 떠나야지. 어제 보니까 작심한 듯 청와대 누나를 정면으로 공격하던데. TK 의원은 전당대회 앞두고 왜 만났느냐? 5.18 기념식에 왜 안 내려오느냐? 이러면서 말이지. 미쳤어? 더위 먹었어? 환아,
이제 시즌이 도래했잖니. 니네 누나 욕하는 시즌 말이야. 지난 정부와 차별화하는 그런 시즌이 돌아왔어요. 뭐 당신 같은 인간을 위해서 생겨난 말이 있지. 반액지구라고. 반액지구. 뭐? 반액지구? 반값지구? 반값으로 물건 파는 지역이 있단 말이야? 다이소 말고 또 있나? MB가 슈퍼마켓 열었어? 이런 무식한 인간 같으니라고. 겨드랑이 밑에서 모반하는, 즉 반란을 꾀하는 적이라는 뜻이야. 새끼야, 내가 언제 반란을 했어? 내가 틀린 말한 거 한 개라도 있으면 돼, 이 새끼야. 뭐 정치를 이제 그만하지. 더 물 흐리지 말고 아니면 딴 물 가서 놀던가. 반대파라면은 아무 일을 안 하는 사람조차 짓밟는 너희 같은 협량한 양아치들이 무슨 국가 운영을 한다고? 역시 옛 속담대로 가재는 개새끼 편이다. 이 말 그대로야. 뭐 개새끼라니. 욕 좀 그만해. 이거 내가 실수를 했네. 가재는 이정현 편이다. 아니 이정현이 왜 나와? 이거 그러면 또 다른 친박 당권 주자인 이주영 편인가? 닥치라고. 맞아 이거야. 가재는 우병우 편이다. 아니 우병우가 왜 나와? 청와대 누나가 가재야. 아이고 이거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내가 잠시 헛말을 했네. 가재는 송 편이다. 곧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니까. 아니 카카 또 오셨어요? 아니 카카 몇 달에 한 번씩 나오셔야 하는데 불과 이틀 만에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박입니다. 뭐 고개 들어봐요. 저 고개 안 숙였습니다. 정말 그러네. 어쭈, 손으로 막았어? 뭐 많이 컸네. 뭐 제 나이가 환갑을 훌쩍 지나서 5년 후면 칠순입니다. 많이 크다니요. 1살 차인데. 어제 했던 말, 그러니까 나를 공격했던 말, 더위 먹어서 했던 헛소리인가요? 더위를 먹다니요. 더위를 어떻게 먹습니까? 구워 먹습니까? 익혀 먹습니까? 아니면 회쳐 먹습니까? 아니 씨발 새끼가 좋은 말로 하니까 이젠 재치문답을 하네. 어쭈, 또 막아? 어쭈, 또? 카카, 그동안 충분히 하셨습니다. 사람이 물러날 때를 아셔야지요. 이제는 찌그러져 계실 때입니다. 앞으로 잘 모실 테니까 이젠 좀 가만히 계세요. 할 수 없군. 그러면 주문을 외워야겠어. 수리 마하수리 마약사위 마하수리 수리 마하수리 딸교수 특혜 채용 마하수리 수리 마하수리 누나훈령 마하수리 수리 마하수리 사돈기업 리베이트 원전비리 마하수리 수리 마하수리 우병우가 털고 만다 무좆됐다 마하수리. 그만. 뭐 내가 누구로 보여요? 카카, 아니 폐하, 제가 시건방 졌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또 팽목항 갈 겁니까? 뭐 절대 안 갈 겁니다. 광주 망월동 또 갈 겁니까? 네, 안 갑니다.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안 부르겠습니다. 자자, 카카, 이 귀중한 시간 허비 그만하시고 문제 내주시죠. 문은 이렇게 무채를 썰어버렸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30위권의 이탈리아 자동차 부품업체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마그네티 마렐리라는 부품회사인데 이 회사의 모체가 무엇일까가 오늘 문제입니다. 이탈리아 자동차 업체 이름인데 이탈리아 최대의 자동차 업체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자동차 업체지요. 페라리, 마세라티, 알파로메오, 란치아 이런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뭐 알고 있어요? 뭐 알지요. 인류 자동차 회사 이름은 박정희 자동차. 뭐 안타깝게도 아니네. 그러면은 뭐 유신 자동차?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자동차 아닐까요?
그것도 역시 아니고. 아이고, 그러면 뭐 7시간 자동차. 구제불능 새끼. 나 간다. 문제 다 냈으니까. 갔냐? 이 씨발. 뭐 좀 개기던데? 응? 무슨 용기로 그랬어? 서서히 내 사업해야지.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살 수는 없잖니. 화나, 니도 슬슬 니 살 길 찾아가라. 닥치라고. 왜 닥쳐 이 새끼야? 야, 혹시 그 사드가 성주에서 너네 지역구 경산으로 갈까봐? 그런 말 하지 마. 누나가 그럴 뿐이라고 생각해. 충분히. 아이고, 만약에 그런 날이 오면은 우리 환희가 머리띠 두르고 동지가 부르는 모습을 보려나?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에도 부딪혀오는 거센 억압에도 우리는. 자, 문제 다 나왔고요. 자, 정답 모르시겠습니까? 예, 정답. 네, 환정답 말씀해 주시죠. 이 흉기차. 흉기차는 아니죠. 세상에 흉기차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흉기차를 누가 사겠어요? 있는 것 같은데, 응?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회자, 내 정답 받아가라. 정답은 차 아니냐, 차.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그 농담이죠? 당연하지. 정답은 중간에 아가 들어가지, 아. 그렇습니다. 중간에 아 들어가죠. 아. 땡, 아, 땡. 이게 정답이죠? 정답은? 정답은 기아차. 틀렸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답 사연 이메일 주소 적어서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메디치에서 제공하는 책, 김글리 씨가 쓴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의 한 줄 소개해볼까요? 터키의 작고 외진 마을인 올림포스로 전 세계 여행자들이 몰리는 이유, 바로 키메라 불꽃을 보기 위해서라고 소개하면서 인생에서 18살까지는 남과 같아지는 방법을 배우고 18살이 지나면 나만의 고유성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다. 남과 다른 고유성을 찾으려면 결국 남다른 경험, 즉 남다른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남다른 한 끝. 사실 나도 나만의 이야기를 갖기 위해 길을 나서지 않았던가. 당신에게는 남다른 한 끝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가? 예, 남다른 한 끝을 만드는 힘,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분의 정답자 골랐습니다. 이분들께 김글리의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 3년 후에 간다님. 정답은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 바깥측은 동석. 정답입니다.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와 사내 연애를 하며 동거 중에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팟캐스트를 들으며 일할 수 있는데 김용민 브리핑과 김어준의 파파이스 등 여러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일합니다. 하루는 회사 직원들과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라디오에서 세월호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직원 한 명이 저거 다 돈 뜯어내려고 저러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팩트를 말하려는 찰나에 여자친구가 먼저 언니,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언니 아들이 세월호에 탔다가 그런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건 이런 거예요 하면서 팟캐스트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여자친구를 보면서 묘한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그때 일이 생각나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던 건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내가 듣던 팟캐스트 방송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건지 궁금하다. 여자친구는 아무래도 오빠가 회사에서도 듣고 집에 와서도 듣고 오빠가 정치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영향을 받았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것이 선한 것이라고 믿는 것에 대한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저는 세계 일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생 한 번뿐인데 나 이거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조심스레 그에 대한 생각을 말했더니 흔쾌히 찬성을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 정답은 없다라는 생각에 제 인생의 오답을 찾으러 가려고 합니다. 김글리 작가님의 책을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정답자는 철학하는 여자님인데요. 이메일 주소가 없습니다. 예, 정답은 맞히셨고, 기레기들이 공짜로 얻어먹은 밥, 골프, 한우, 굴비, 해외여행, 도시락, 이런 접대비가 한 해 10조. 이 돈으로 최저시급 10,000원을 올려주면 경제가 선순환한다는 이완배 기자님의 주장에 극공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메일 주소도 남겨주셔야죠. 철학하는 여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피박 퀴즈 마칩니다. 공화국 논평. 조실 부모 말고는 아무런 스펙이 없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친일파 부자 아빠한테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김무성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레임덕을 쿠데타와 동의어로 알고 계시는데도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김무성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김무성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께서 특정 지역의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일장 훈계하고 있는데, 이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이다. 김무성은 취미가 훈계인 모양인데 감히 박동지에게 훈계하는 것은 훈제 요리가 되겠다는 각오를 갖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간큰 행동의 다름 아니다. 이는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박승춘이 앞장서서 판을 깔고 박근혜 동지가 배후에서 지지하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 금지곡 지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이걸 갖고 반대한다. 제가 민주화 투쟁할 때 하루에 10번씩 불렀는데 잘 만들어졌고 가사도 좋다라면서 추악한 입냄새를 풍기며 개소리를 떠들어대더니 이 노래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대통령이 기념식에 매년 오지 않는데 이런 분열을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기념식에 불참하고 있는 박근혜 동지를 비방모략하고 있다. 김무성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하루에 10번씩 부르는 것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씩 부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서 너절한 스파이 짓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아버지 시절이었으면 가루로 만들었을 5.18 광주를 미화하는 것은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김무성은 이제라도 박근혜 동지에게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리고는 다시는 각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소용없다. 한 번 속지 2번 속나? 김무성은 그냥 혀 깨물고 죽기를 바란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류들에 의해서 음주운전 중인 새누리당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술을 못 마시는 비주류가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비주류 당대표 시대를 열기 위해서 구당의 심정으로 애쓰는 무 인사드립니다. 무, 술 취했어? 어디서 주사를 부려? 환, 어제 언론이 환이 무를 공격했다 이렇게 보도하더군요. 그러면서 환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미래 비전을 위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하는데 무의 발언이, 그러니까 무의 전당대회 개입 발언이 다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미래 비전 운운한 환의 발언, 환 본인이 한 거 맞으시죠? 무,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가 말해놓고 무슨 말인가 했을 기다. 환아, 어떻게 친박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미래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니? 아이고, 내가 막말을 했네. 사과드립니다,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 비하 발언을 했어요, 제가. 닥치지 못해. 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손을 떼지, 응? 당신이 개입해서 물이 더욱 흐려졌어, 옛말에 알묘 조장이란 말이 있지. 알묘 조장? 알묘 조장. 그 말도 몰라? 모르면서 집권여당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거였어? 알지, 이 새끼야. 알묘 조장 알지, 이 새끼야. 알묘라는 조장이 있었잖아. 아마 3조 조장인가 그랬지? 그 새끼가 수련회 회비를 삥땅 쳤다가 걸려서 구속됐잖아. 닥치라고! 무식하기는. 곡식이 빨리 자라도록 이삭을 뽑아 올리는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곡식을 모두 죽여버린 거지. 성급하게 하다가 이를 그르쳤다. 이런 뜻이잖아. 이 새끼. 그래, 니 똥 굽다, 이 새끼야. 하여간 나라가 외부의 침략이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건 보았어도, 지도자의 무식과 무능, 무책임으로 자멸하는 거, 이건 처음 봤다. 새누리당이 하루라도 더 영업하길 바란다면, 야, 친박들, 찌그러져 있을 때 아니니?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알고 바꿀 시점이지.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동서가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 아니, 무슨 소리야? 구멍동서라니? 그런 망측한 표현이 어딨어? 아이고. 내가 말을 잘못했군. 다시 이야기하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비박 후보가 있다. 닥치라고! 어디 듣보잡들이 집권여당을 먹으려고 해? 아이고, 내가 잘못 얘기했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카드가 있다. 카드? 뭔 카드? MB 구속 카드. 예전에 내 정치적 아버지이신 YS 대통령께서 전두환 노태우 감옥에 보내서 정권 초기에 하늘을 찌르던 지지율을 회복하셨잖니. 야, MB 구속해. 비박계가 다 친 이명박계인데 MB 구속하면은 그 새끼들도 이참에 싹 정리할 수 있잖아. 해봐. 해보라고. 이 새끼들. 그게 되겠나? MB한테 덕 보신 분이 그거 할 수 있겠냐고. MB도 반격의 카드를 준비하지 않았겠어? 아마 오늘 아침에 똥 싸면서 그랬을 거야. 빨간 반격 카드 꺼낼까, 파란 반격 카드 꺼낼까. 닥치라고! MB를 보내야 한다면 그 전에 당신부터 보내야지. 손가락 까딱하면 한 큐에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당신 아닌가? 닥치지 못해, 이 새끼야. 안녕하십니까. 분열과 대결의 정치를 끝낼 안 인사드립니다. 안, 밥은 먹고 다니나? 잘 먹고 다닙니다. 환님도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본인이나 잘하시지요. 그래요. 예전에 그 안님이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셨을 때 환님이 뒤에서 막 비난하셨잖아요. 안님한테. 너나 잘하라 이러면서요. 그때 일 갖고 또 얘기를 해? 누나가 좋아하시니까 한 말이지. 마음에 새겨두고 있나? 가슴에 새겨두기는요. 그러면 누나한테도 전해주세요. 누나나 잘하라고. 아나, 괜히 당대표 그만뒀지? 박주선, 박선숙, 김수민 누구도 구속이 안 됐잖니? 이 새끼 혼자서 맥없이 사퇴하고 지랄이야. 꼴만 우습게 됐잖아, 이 새끼야.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책임 정치 구현 좋아하시네. 6번이나 철수하는 정치가 무슨 책임 정치냐? 야, 우병우 봐, 우병우. 진득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잖니? 물론 그렇게 자리를 지키는 바람에 정권이 가라앉고 있는 문제점도 없진 않지만, 아나, 니는 당과 함께 가라앉겠다. 이 자세가 필요하다고.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낡은 시대의 정치 방식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새 정치는 뭐야? 책임질 일이 없어도 책임지는 정치인가? 미래의 책임까지 먼저 지는 정치, 이게 바로 새 정치입니다. 이 새 정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나, 네가 대통령이 됐다고 치자. 측근 비리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우병우 같은 참모가 사고치면, 그럼 그때도 대통령직을 사퇴해야겠네. 그때는 인간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가동할 겁니다. 어떻게? 비리 인사는 국민 바이러스지요. V3를 가동해서 그 참모의 청와대 인트라넷 아이디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등록 명부에서도 삭제할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자기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지요. 알아서 이 나라를 떠나도록 셀프 추방하게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발탁했는데 관리를 못한 대통령의 책임은 어찌할 거고? 그러면 백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국민에게 소상히 말씀드려야지요. 대통령 가족 비리가 나오면 어찌할 건데? 백신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면 되겠지요. 그러다가 대통령 본인 비리가 나오면? 그때는 목욕 한번 하고 나와서 새 몸과 마음으로 포맷했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지요. 아이고, 이러다가 시간 다 가겠습니다. 안님,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문제 내주십시오. 사회자, 당신은 하드디스크가 꽉 찬 것 같습니다. 속히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셔야지요. 하드디스크 내에 군사를 빼세요. 어라? 그 뱃살 쪽에 그 야동 폴더는 뭡니까? 그만하세요. 제가 언제 야동을 봤다고. 이 새끼. 야, 야동이 거래처 공문 폴더에 있잖아. 1.7TB. 어라? 게다가 동영상 파일 이름이 뽀르노인데 뽀로로로 바꿨네. 이 새끼 치밀하기까지. 야, 이 새끼야. 그러다가 애들이 보는 수가 있어요. 퀴즈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한국문인협회가 일제에 부역했던 민족반역자 최남선과 이광수 문학상을 만들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광수의 아호는 춘원, 최남선의 아호는 무엇일까요? 정답. 네, 환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추호. 틀렸습니다. 추호도 친일 안 했다. 그런 취지에서 아호를 정한 걸로 아는데. 추호라는 아호 쓰는 분은 따로 있죠. 자, 정답 모르시겠습니까? 알지? 앞에 육자가 들어가잖니? 맞습니다. 육땡 최남선이죠. 자, 정답은요? 육봉 최남선. 육봉이라니요. 그러면 육포? 막 던지시는군요.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정답 맞히셔야겠습니다. 이메일 정답 사연 남겨주십시오. 메디치가 제공하는 책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네, 귀자 김글리 선생이 쓴 책입니다. 본명이 김귀자. 네. 그리고 필명은 김글리. 네, 김글리 씨가 쓴 책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호주 여행에서 만난 아저씨가 해준 말이다. 동물원에서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내 나이가 몇이냐고 물었다. 당시 내 나이 21살 때였다. 나이를 말했더니 어린 나이에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면서 이 말을 해주었다. Take everything. 모든 것을 받아들여. 네가 늘 배우려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간다면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많은 경험이 너에게로 다가올 거야. 그를 스승으로 삼아라. 네, take everything. 네, 인상적인데요. 자, 오늘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뿐 아니라 선물 하나 더 드립니다. 당첨자에게 연극 티켓을 드리는 건데요. 연극 제목이 이렇습니다. 동의에 관한 바덴의 학습극.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이런 제목의 연극입니다. 1927년 5월 20일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비행기 조종사 찰스 린드버그가 뉴욕과 파리 사이를 무착륙 비행 횡단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이 인간을 돕지 않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이유에 관해 질문하는 연극입니다. 벌써 줄거리에서, 제목에서 철학과 품격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런 거 보면 사람이 폼이 납니다. 그렇다고 연극이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다음 주 8월 11일 목요일부터 8월 21일 일요일까지 평일은 저녁 8시, 토요일은 오후 3시와 7시, 일요일과 광복절에는 낮 3시 대학로 소극장 해화당에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의에 관한 바덴의 학습극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네, 저도 관람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십시오. 자, 오늘부터 이분들께도 책과 함께 연극 티켓 드립니다. 켄17님 정답 피아트 맞히셨습니다. 날이 무척 덥네요. 가치가 상실된 나라, 정의가 떨어진 이곳에 무엇을 뒤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만이라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고 조금이나마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댓글을 남기는 것만이라도 계속 한두 사람 모이고 또 모이면 하나의 목소리가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네, 댓글. 네, 좋은 시대 참여죠. 국스님 정답 피아트 맞히셨습니다. 사연이 좀 긴데요. 재미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수방사에서 했습니다. 수방사, 수도방위 사령부죠. 수방사는 아시다시피 전두환이 쿠데타에 이용한 부대라서 전두환 집권기에는 최고의 부대로 대우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민정부 군번이라 부대에서 내려오는 전설로만 그 당시 수방사의 위용이 어땠는지 들을 수 있었죠. 저는 부산 출신이고 입대하기 전까진 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306 보충대에서 수방사 인원을 차출한다고 했을 때 서울이란 말만 듣고 좋아라 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니 휴가 내려오기도 쉽고 휴가나 외출 외박이 타 부대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 서울 시내에 있다 보니까 사회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느낌이라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제대 후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됐을 때 수방사에서 군 생활했었다는 사실이 괜히 저를 부끄럽게 만들더군요. 12.12 때 수방사에서 쓴 주력 장갑차가 있는데 그 장갑차가 바로 피아트사에서 만든 것입니다. 우연히 퀴즈 정답이 피아트사이다 보니까 그 사실이 떠오르더군요. 전투장비라서 승차감은 엉망이었지만 처음 자대 배치 받고서 탑승 훈련했을 때 그 장갑차를 타고 비록 심야이긴 했지만 서울 시내를 달리던 느낌은 굉장히 색다르더군요. 아마 12.12 때 아무것도 모르고 쿠데타에 휩쓸렸던 사병들도 그런 느낌으로 출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에 휩쓸렸음을 말입니다. 제가 입대한 후로는 수방사가 청와대 경비에서도 일부 빠지고 부대 규모도 좀 줄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문민정부의 영향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영원한 것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도 언젠간 임기가 끝날 것이고 곧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12의 주역이었고 한때 최고 권력자였던 전두환과 노태우가 권좌에서 내려온 후 감옥에 갔던 것을 생각해보면 MB와 근혜씨도 그런 심판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임자들이 그런 꼴을 당했는데도 타산지석으로 삼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앞으로 뽑혀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나 뽑히고 나서 그런 일을 벌인다면 무조건 심판해서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법과 제도를 완비했으면 합니다. 쓰고 나니 너무 두서없이 중구난방이네요. 예, 아닙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네, 자, 두 분 축하드리고요. 피박 퀴즈 마칩니다. 공화국 논평. 강아지에게 개밥 던져주는 게 취미이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성주읍 뒷산인 성산포대가 아니라 성주군 내의 다른 곳으로 사드를 옮겨서 세우겠다고 성주 주민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하는 성주 주민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의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너희의 반발에 대해 탄압 대신 옛다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모르며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그동안 정부가 성산포대 말고는 세울 곳이 없다며 버텼는데 말바꾸기 비판이라는 부담을 무릅쓰고 성주군 내에 딴 데로 옮겨줄 수 있다고 한 것은 전대미문의 진전이자 양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퇴짜를 놓는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참외밭도 갈아엎었겠다. 땅이 성산포대보다 더 넓겠다. 이제는 사드를 성주읍 한복판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다. 이로써 너희의 반발이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였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사실 성산포대는 박근혜 동지 선영이 가까이 있어서 박동지도 깨름직했는데 이참에 피차 덕보자 이런 취지마저 묵살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폭거자 지랄이다. 게다가 성주의 몇몇 나부랭이들은 우리는 성주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드를 반대한다면서 나름 개똥폼을 잡는 멘트를 날렸는데, 우리 정부도 성주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미사일 위협을 억압하는 것임을 성주의 개망난이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성주가 이딴 식으로 계속 삐딱선을 탄다면 성주 자체를 북한 영토로 규정하고 사방팔방 성주군 경계에 휴전선을 세울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같이 말로 하자는 박동지에 대해 계속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물대포부터 날릴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성주 주민들은 이제라도 박근혜 동지에게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리고는 다시는 각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주군 자유이용권까지 들여서 어디든 세울 수 있도록 박동지에게 재량권을 드려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 주말인데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빨래를 하면서 서민의 애환을 체험한 친서민 지도자 무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뭐 쇼를 해도 원 응? 아니 요즘 누가 빨래판에다가 빨래를 하나? 집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빨래판 위아래가 바뀌었어요. 빨래를 할 거면 그냥 세탁기에다 하라고. 새끼야, 그 세탁기로 빨래하면 그게 그림이 나오니? 생각에는 욕조에 이불 넣고 물 부어서 발로 밟는 이불 빨래도 하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설정 같아서 참은 거라고. 야, 환아, 너는 이런 쇼라도 해봤냐? 이참에 푸세식 화장실에서 똥도 퍼보면 어떨까? 할 거 다 해봐. 열심히 비웃어줄게. 야, 코미디는 말이지. 니네 친박 이정현이가 호남차별, 호남소외 이렇게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겠어?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 밑에 민정당 당직자로 들어간 이정현이가 무슨 광주 민주화 운동을 운운하고 자빠졌어? 이정현이는 어차피 안 될 거야. 왜? 여론조사 분위기 좋더만.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말이야. 김무성, 이정현, 어부바 이거 검색해봐. 당신한테 업힌 이정현이 사진이 뜰 거라고. 당신이 업어준 후보들 다 떨어졌잖아. 총선에서. 닥치라고 이 새끼야. 정신 차려. 까불지 말고. 당신은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얄팍한 눈속임만으로 어찌 지도자로 스스로를 포장할 수 있겠어? 스스로를 알라고. 옛말에 자지자명이란 말이 있어. 자지자명? 허이 새끼, 대놓고 음담패설이네. 이런 수준 낮은 인간 같으니라고. 이유도 맥락도 없이 자지보지하면은 낄낄대는 이런 교양 없는 인간하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자지자명은 자기를 아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야. 자기 자자에 알지자 해서 자지라고. 그걸 몰라? 이 새끼, 니 똥국다 이 새끼야. 하여간 내 빨래 사진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셈이야. 뭐가 성공이야? 한 번 욕하면 그만큼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한 번 욕하면은 욕한 사람 스스로 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 그 미안한 마음이 커지면, 즉 미안한 마음 포인트가 정립되면 그땐 그 포인트가 지지표로 변해 있는 거지. 안 그러겠니? 옛 속담에 말이야. 말 한마디에 1200조 가계부채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니? 환인이가 경제부총리일 때 쌓아놓은 1200조 가계부채. 닥치라고. 근데 말이야, 어떻게 말을 해야 1200조를 갚을 수 있지? 네가 말하면 안 되고 니네 누나가 이렇게 말해야 돼. 고심 끝에 대통령직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 그걸로 1200조 가계부채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1200조가 어느 공장 작업주 이름인지, 가계부채는 더울 때 쓰는 부채인지 이게 분간이 잘 안 가실 니네 누나가 일단 사라져줘야 우리 경제 돌파구가 마련될 거라고. 미쳤어? 폭염에 정신 나간 거야? 또 누나한테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릴 거야? 아이고, 내가 잠시 더위 먹은 것 같다. 속담은 이거지. 사드 배치한다는 말 한마디에 한류 중국 수출길 몽땅 막혔다. 이 세대주의자, 아가리 다물어. 아이고, 내가 착각한 것 같네. 성주 내에 딴 지역으로 사드 옮기자는 말 한마디에 욕만 바가지로 처먹었다, 이거지. 닥쳐 인간아. 이 새끼들, 그 희발 새끼들. 내가 휴가 중에도 이 새끼들 싸우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 이님 나오셨어요? 영감님 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야, 이 희발 새끼들아, 날마다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휴가를 잘 보내니? 아이고, 이 새끼들. 그리고 나는 휴가 갔을 적에도 나라 걱정, 또 내가 1등으로 만들어준다는 걱정, 이 걱정 때문에 쉴 수가 없었다고 봐요. 아니, 나라 걱정, 야당 걱정, 왜요?
그 조선일보가 휴가지로도 배달해 주거든. 조선일보를 휴가지에서 읽는데 말이야. 삶은 고구마 100개를 목구멍에 쳐넣은 것 같은 갑갑한 마음이었다고 봐요. 야당 의원들이 처잘났다고 사드 반대하고, 또 중국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내가 휴가 보내는 와중에 이것들이 자살골을 픽픽 넣는데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고 봐. 어떻게 해서 만들어준 일당인데. 아니, 야당이 할 일은 해야지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 중국 간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중국 가서 큰절 올리고 봐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러 가는 겁니까? 조선일보의 날조 왜곡 보도를 왜 이렇게 맹신하세요? 1등 신문이니까 그렇지,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조선일보 눈 밖에 나서 집권할 수 있을 것 같아? 조선일보 도움받아서 정권 교체하면 그게 정권 교체입니까? 얼굴만 바꾼 정권 연장이죠. 아이, 씨발 새끼, 똥보 새끼. 너 이 새끼 누구를 가르쳐, 이 새끼야? 똥보 너 같은 새끼가 제1야당 국회의원 후보를 했으니까 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하도 더우니까 너 요즘 정신 못 차리지, 이 새끼야. 그래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그리고 경의선 홍대 입구역에서 전철을 타가지고 용산역에서 내리고, 그리고 용산역에서 수원행 무궁화호 기차를 타고 수원역에서 내려서 분당선 지하철을 타고 용인 구성역까지 가고, 그런 다음에 또 마을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해서 화장실에 가보니까 지퍼가 내려져 있었지, 이 새끼야. 지퍼가 내려진 줄도 모르고 계속 캔디 크러쉬 게임이나 하면서 전철에서 기차에서 굵은 다리 쩍 벌리고 나 지퍼 열렸어 이러면서 여자들이 내내 손으로 입 가리고 웃는 것도 못 보면서, 이 새끼야. 하이 똥보 새끼, 부끄러운 줄도 몰라, 이 새끼가. 아니, 그게 퀴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 근데 똥보야, 네 고추는 고맙대. 한동안 시원하게 해줘서. 그리고 앞으로는 노 팬티로 다녀달라고 하더라고. 걔도 더위 때문에 고생이 많거든. 그만하세요, 이젠 좀. 이 새끼 할 말이 없으니까. 자,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18일에 서거하셨지요. 민주화와 통일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인권 향상과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0년 임기 중에 한국인 역사상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지요. 자, 오늘 문제는 199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누구냐 이건데, 버마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비폭력 투쟁을 전개한 이 여성 지도자의 이름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네, 환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여성 지도자면 바로 이분이지. 박근혜. 1991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하기 전이고, 또 전년도죠. 1990년에는 박근령 박지만 씨가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냅니다. 언니인, 누나인 박근혜 씨가 최태민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이런 탄원서였어요. 예. 당시 박근혜 씨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일은 딱히 없지. 당연히 없지. 환희한테 여성 지도자는 청와대 누나 말고는 없을 기다. 서회자, 정답 가자. 정답은 애 많이 낳는 여성. 애 많이 낳는 여성에게 노벨 평화상이 수여됐다고요? 1991년에요? 애 많이 낳아야 공천 준다. 이게 내 정치적 소신 아니니? 애 많이 낳아야 여자 구실을 하는 거지. 안 그러니? 이거. 그게 말이 됩니까?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작가 김글리 씨가 쓴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하루 2분씩 뽑아서요. 메디치가 제공했습니다.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오늘은 278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여행은 환상을 가지고 떠났다가 환상을 버리고 오는 여정이 아닐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생각과 꿈들도 환상이 아니었을까 돌아본다. 누구라도 자신의 환상을 만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환상은 실제로 만나면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다. 비눗방울 터지듯 모든 빛과 달콤함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온갖 사건과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씁쓸해지고 먹먹해진다. 현실의 맛이라고 할까. 상상만 하지 말고 해보고 싶으면 해봐라. 해보면 별거 아닌데 해보지 않은 자들이 무수한 말들로 덧칠하는 거라니까. 네, 이런 내용입니다. 완벽이란 놈의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못 나갈 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 정답, 사연 남겨주시면 하루 2분씩 뽑겠습니다. 아, 선물이 또 있군요. 연극 티켓도 드립니다. 동의에 관한 바덴의 학습극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이게 제목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네, 1927년 5월 20일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비행기 조종사 찰스 린드버그가 뉴욕과 파리 사이를 무착륙 비행 횡단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이 인간을 돕지 않거나 혹은 그렇지 못하는 이유에 관해서 질문하는 연극입니다. 흥미롭다고 정평이 난 연극, 다음 주죠. 8월 11일 목요일부터 8월 21일 일요일까지 평일은 저녁 7시, 토요일은 낮 3시와 저녁 7시, 일요일과 광복절에는 낮 3시, 대학로 소극장 해화당에서 있습니다. 대학로 소극장 해화당에서 무엇이 당신을 소진시키는가. 네, 이 연극 상연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정답자에게도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답자 만나볼까요? 두 분입니다. 재밌는 세상 퀴즈 정답 6당 최남선입니다. 맞히셨습니다. 야권의 승리를 바란다면 선거가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나태해지고 본분을 잃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대해서 더욱 거센 매질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 뭐 거야가 돼서 어느 하나 되는 것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전기 누진세, 국민연금, 법인세 등 바로바로 유권자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몇 번 구호나 외치고 마는 건 아닌지요. 추경 통과를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8대 요구안에는 그 어디에서도 유권자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민생 요구안은 없고 그냥 정치적 선전에만 좋고 그들 사이에서만 이슈화가 된 이슈들이 주류입니다. 그나마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책임은 전부 여당에게 돌릴 수 있는 사항들만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김영란법을 현실화하자면서 식대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선물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김영란법 상한선을 완화하는 이런 방안을 내놓는다니요. 최저임금으로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를 벌게 되는지 안다면 그 돈으로 식사를 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정의로운 정치 세력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에 대해서도 매서운 매를 들어 좋을 시기가 아닐는지요. 네, 재밌는 세상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번 정답자는 울보바보님입니다. 정답 6당 맞히셨습니다. 저는 통영에 사는 조선소 노동자입니다. 작년 11월 제가 다니던 조선소가 파산하고 지금은 인근 조선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20에서 30대에는 정치가 다른 세상의 이야기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명박 정권 후에는 정치를 알기 시작했고 우리 삶에 이 정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느꼈고 새누리당을 알게 됐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정당이 어느 당인지 알게 됐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박정희를 구국의 영웅으로 이야기하시고 장모님은 새누리당원입니다. 저는 본가와 처가에서 종북 좌파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박근혜 대통령 덕에 집안에서 큰 소리 치고 다닙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처럼만 하시면 정권 교체는 확실할 것 같은데 네,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아이고, 이 조선업이 지금 급격한 추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네요. 힘내십시오. 피박 퀴즈 마칩니다. 공화국 논평. 일본 괴뢰군으로서
중국군을 토벌하러 다니신 아버지의 대를 잇는 딸 박근혜 동지께서는 중국에 건너가서 아양과 아첨을 떨려하는 사대주의 매국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명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에게 몰빵하기로 한 박근혜 동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딴지를 걸려는 자들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전승절 기념식에 가주어서 사진을 찍어줬건만 북핵 제재에 협조하지 않는 중국에게 미군 사드 배치로서 일격을 가하려고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여기에 물을 탄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 같은 행동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구 김부겸 지역구 또는 부산의 더민주 국회의원 5명 지역구로 사드 기지를 옮길 것을 검토해 중국 방문이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임을 확인하게 만들 것이다. 이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박근혜 동지가 무모한 짓을 했다며 비방모략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정원은 증거를 조작해서 유성을 간첩으로 몰았던 것처럼 이 국회의원들 6명이 북한을 출입하면서 김정은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충성서약을 했다고 발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탈북자 아무나 종편에 내보내서 이들을 추석궁에서 보았다느니 공작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았다느니 하며 썰을 풀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박동지에 대해 계속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로 규정되고 따라서 간첩의 누명을 쓰게 될 것임을 똑똑히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제라도 박근혜 동지에게 찾아가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리고 다시는 각하의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드에 대해 입장이 없는 당의 방침을 사드 찬성으로 바꾸도록 밀어붙이며 박동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의 독재였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하는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피박 퀴즈와 공화국 논평은 매일 오전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